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은 코로나19로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노란우산 심리상담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서비스 이용자 10명 중 9명은 40대 이상 중장년층 소상공인이고요. 대인관계 등 개인 정서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 심리상담 서비스는 3회 무료 상담이고요. 휴폐업을 고려하거나 사고 등 위기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추가 2회를 더 제공해 최대 5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콜센터나 복지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서 심리방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소상공인들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가 있다니 마음이 조금은 놓입니다. 심리방역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4월 12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년을 끌어온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 결국 2조 원대 합의금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합의 내용 그리고 앞으로 전망 박주근 기업 분석 전문가 전 CEO스코어 대표와 자세히 짚어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합의 내용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LG에너지와 SK이노와의 싸움 먼저 좀 짧게 정리해 주시죠. 딱 2년 전이죠. 2019년 4월 29일 날 LG가 미국 ITCN에 SK이노베이션이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분쟁을 제기합니다. 딱 2년 전이죠. 네. 그리고 이 소송이 미국 ITC에 제소가 됐고 2020년 작년 2월 달에 한번 조기 패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2021년 2월 10일 날 ITC는 SK 배터리를 10년 동안 수익 금지하는 결정을 맺고 바로 오늘이죠. 오늘 4월 12일 1시까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 하루 전에 네. 전격 두 회사가 합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713일 걸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합의금 금액도 뭐 어마어마하고 하루 앞두고 네. 양사가 지금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700일을 넘게 끌었는데 화상 미팅으로 반나절 만에 마침표를 네. 찍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거부권 시한 하루 앞둔 이 시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거죠. 네. 아마 SK이노베이션 쪽이 속이 탔겠죠. 그랬겠죠. 아무래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직감을 하고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가 미국에 있었거든요. 조지아주에 있으면서 LG 쪽에 화상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지난주에 대한상의 박용문 회장의 퇴임식 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회장이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네. 저는 그걸 보고 어느 정도 합의를 하겠구나라고는 사실 직감을 했습니다. 훈풍을 좀 보셨군요. 네, 느끼셨군요. 네,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합의문 내용 좀 짧게 요약 정리해 주실까요? 합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그 SK가 LG에 2조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데 우선 현금으로 1조 원을 지급하고 원래 안에 나머지 1조 원은 로얄티로 분할해서 지급하는데 SK이노베이션에 파는 배터리 가격의 1%에서 1.75% 정도의 매출액에서 분할 로열티를 받는 것으로 일단 그 금액은 합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19년 4월 29일 이후에 제기된 모든 소송은 취하한다. 이런 게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10년간 추가적인 법적 분쟁도 하지 않는다. 이 크게 세 가지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SK이노는 LG에너지의 현재 가치 기준 총 2조 원을 네. 현금 1조 원과 로열티 1조 원으로 나눠서 지급하고 양사 관련된 모든 소송 취하하고 네. 앞으로 10년간 어떤 소송도 하지 않고 네.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어떻게 케이크 반으로 탁 자르듯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 그래도 좀 양보를 더했다 그렇게 보이세요? 저는 LG 쪽이 아무래도 양보를 좀 더 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 ITC 소송 판결로만 보면 손해는 SK 이노베이션이 훨씬 크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조지아 공장 1공장에 2조 6천억 달러가 투입되어 있고 그리고 2공장도 지금 곧 착공을 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SK 이노베이션이 폭스바겐이나 다른 자동차 기업에 공급 약속을 했던 게 있는데 이걸 네. 공급을 이행을 못하면 배상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사실 이 2조 원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실패 비용과 배상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LG는 최초에 4조 원을 요구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아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3조 원을 요구했고 SK이노베이션은 1조 원에서 합의점 2조 원으로 이제 합의를 본 건데 그렇게 본다면 LG 에너지솔루션 쪽에서 좀 더 양보를 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럼 LG 쪽이 합의에도 조금 더 적극적이었을 수 있겠네요. 그건 아닙니까? 네, 더 적극적이었던 건 아무래도 SK 이노베이션이었겠죠. 근데 양보는 LG가 더 많이 네,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거래가 성사가 됐겠죠, 합의가.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익을 좀 나눠서 따져볼게요. 지금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네. 돈만 놓고 보면 LG는 당초 4조 원? 네, 4조 원. 4조 원 얘기했는데 2조 원으로 합의했고요. 네. LG가 없고 또 양보한 건 그럼 뭡니까? 한 번 더 정리해 주신다면요. 이제 뭐 지금은 금액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크게 얻은 것은 이번 소송의 압승으로 국제적으로 자동차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저는 가장 큰 실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한 12년 전에 삼성 갤럭시 폰과 애플의 아이폰이 소송 분쟁이 붙었어요. 네. 그 삼성이 졌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 세계의 스마트폰은 애플과 갤럭시밖에 그렇죠. 없다는 걸 확실히 각인시켰거든요. 그 삼성이 LG하고 그래도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상대가 되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그렇죠. 줬죠. 삼성과 애플이 비슷한 지위에 있구나라고 봤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훨씬 큰 걸 얻었거든요. 저는 이번에 LG 이너지 솔루션은 그 부분의 실리가 가장 크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물론 금액도 상당합니다. 우선 1조 원 플러스 1조 원이었는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매년 3조 원을 투자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기 예상상 이 카펙스라 그러는데 이 3조 원을 매년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LG 화학에서 LG 배터리를 분리해서 에너지 솔루션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상장을 해서 일단 자금을 확보하려고 분할한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번 이런 자금을 통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훨씬 투자에 더 적극적일 수 있고 시장 대응에 빠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명분과 실리를 다 잡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LG 입장에선 그렇고요. SK는 어떻습니까? 물론 SK는 2조 원이나 상당한 많은 금액을 잃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 초반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거보다는 만약에 이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미 조지아주에 투입된 26억 불, 약 3조 원 되는 돈, 그리고 이 공장에 투입되는 돈, 그리고 그 외에 또 배상 금액이 있거든요. 이미 공급하기로 했던 폭스바겐이나 포드의 배터리를 공급하지 못함에 따른 배상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이 합의를 통해서 우선 피해는 있지만 실리를 얻었다. 두 번째는 이제 조지아주라는 지형적인 것도 굉장히 크게 얻었습니다. 이 조지아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조지아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역이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LG 배터리, SK 이노베이션의 이 배터리를 살려줌으로 인해서 합의를 보는으로 인해서 공화당 표 일부를 또 얻는 이미지 효과도 있었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도 그럼으로 인해서 미국의 조지아주 자체에 대한 지원도 얻을 수 있는 것도 그렇죠. 저는 큰 실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SK 입장에서는 엄청난 배상금을 내야 하지만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 지불해야 할 돈보다는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나쁘지 않고 그리고 조지아주에서 여러 가지 위치나 실리에 있어서도 잃지 않았다. 네. 그렇게 양사의 실과 득을 설명을 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우리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LG와 SK가 싸우는 동안 이 다른 경제사들이
굉장히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경쟁사들이 있어요? 우선 현재 전 세계 자동차 배터리 시장 구도를 보면 네. 작년까지만 해도 LG 화학 솔루션이 그 마켓 쉐어가 27%로 1위였습니다. 네. 근데 요 1년 사이에 1위가 바뀌었어요. 중국의 CATL이 24%로 1위가 됐고, 네. 그다음에 LG 에너솔루션이 23.5%로 2위가 됐고, 파나소닉이 28.5%로 3위를 달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순위보다 지금 시장 변화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시장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의 변화는 테슬라가 대표적으로 자기 배터리를 직접 하겠다고 뛰어들었고, 맞아요. 가장 더 최근에는 폭스바겐이 전 세계 자동차 1위지 않습니까? 토요타와 함께 폭스바겐이 배터리 사업을 직접 하겠다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더 빨리 하는 것이 시장 대응에 훨씬 더 좀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년간 싸우는 동안 시장 대응이 지금 바뀐 거군요. 그렇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우리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네,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건 거죠. 집안 싸움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추격자들한테 잡히면 어떡하나 했는데 네.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숨을 좀 돌릴 수 있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싸움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네 곳이 다 지는 싸움입니다. 그것부터 왜냐하면 LG, SK, 미국, 한국으로 추격할 수 있는데 어느 한 곳이 이긴들 네 곳이 다 지게 돼 있는 거죠. LG는 사실은 이 싸움 동안에 추격자들에게 이미 뺏긴 상태고 SK는 더 피해를 보는 거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국 내 기업끼리 싸움으로 인해서 국제시장에서 어차피 국제 글로벌 시장의 싸움인데 중국과 일본에 뒤지게 되는 꼴이 되고 미국도 굉장히 예민했던 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면서 제일 먼저 주장한 게 전기차를 확대하겠다는 그 그렇죠. 주장과 함께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중국을 미국이 압박하는 가장 큰 수단 중에 하나가 지적재산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게는 지적재산권을 그렇게 압박하면서 SK는 압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합의를 통해서 이 네 가지의 아이러니한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가장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일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기다렸던 네, 거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미국, 한국, SK, LG의 지는 싸움이었다고 하면 이제 이기는 쪽은 일본과 중국이었던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럼 네. 지금 중국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중국은 지금 CATL이 전 세계 현재 마켓시어 1위인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현재 캐파에 대비 5배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태이고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미 GM과 공동으로 공장을 건설하는 것도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SK와 LG가 반드시 필요한 그러네요. 해서 중국을 방어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이번 합의가 되는 것으로 인해서 중국에서는 굉장히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번 합의를 통해서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은 계속해서 이제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아무 문제 없이. 네. 지금 어느 정도 이 공장에서 배터리 생산 규모가 확보됐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어디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조지아주에 있는 SK이노베이션 공장은 1공장과 2공장이 있어요. 1공장은 2019년 1분기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분쟁이 터지는 그 달쯤에 착공을 했어요. 그게 내년 1분기에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2023년에 양산에 돌입하는데 1공장, 2공장을 합치면 약 21.5기가와트 정도의 캐파를 이제 가지게 되는데 SK는 여기에만 3조를 투자를 했습니다. SK 배터리는 여기서 만든 이 배터리를 이미 포드와 폭스바겐에 공급할 것을 약속하고 공장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까 초대 말씀드린 대로 공장을 이제 짓지 못할 당시에는 두 가지 다를 손해보는 게 되는 거죠. 자, LG와 SK의 713일 만에 싸움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그동안 싸움의 상처들은 빨리 털어버리고 진전해야 할 텐데 각 사의 과제 어떤 것에 지향을 갖고 좀 움직여야 될 건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우선은 가장 큰 것은 사실은 이 급성장하고 있는 배터리 시장에서 기술적이라든지 시장에서의 헤게모니, 즉 주도권 싸움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네. 그래야만이 이 자동차도 다른 일반 IT 기업처럼 표준화라든지 플랫폼화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쟁 속에서 이 헤게모니 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술 경쟁이죠. 그렇죠. 이미 전고체 배터리 같은 기술이 누가 먼저 선점하는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 선정 경쟁에서도 지면 안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좀 현재 이쪽 시장에서도 합종연행, 그러니까 오픈 이노베이션 개념으로 LG화학은 GM과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포드와 이런 식으로 완성차 업체들과 배터리 업체들 간의 그 합작 형태와 연행 형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네. 이런 시장에서도 흐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시장 주도권을 계속 가지고 나가면서 치열한 기술 경쟁을 해가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완성차의 배터리 생산이라는 이 새로운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두 기업이 정말 지금부터 머리를 싸매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LG와 SK 배터리 싸움 2년간의 마무리 내용 기업 분석 전문가 박주근 대표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